혼자 흘리는 눈물은 의미가 없지만 같이 흘린 눈물은 거대한 강물이 되어 산도 옮길 수 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한 말입니다. 어떤 유가족은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감과 연대의 가치를 절감하는 사람이 가슴으로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네, 유가족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서울광장에 계신 분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이죠.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이신 유경근 대변인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경근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어려운 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식을 하신 지 벌써 11일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몸 상태는 어떠신지요? 예,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켜주고 있어서 앞으로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회에서 걸어오신 유가족들 만나서 거기까지 다시 걸어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유 선생님이 혼자 흘리면 눈물, 같이 흘리면 강물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하셨던데요. 어떤 뜻인지 좀 더 설명을 네.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모두가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비단 이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난 참사를 보면서 모든 국민이 다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각자 그냥 혼자 흘리고 그리고 말라버린 눈물이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바꿔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싹 바꿔야만 그래야만 정말 안전한 나라,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0일이고요. 그동안 유가족들 삶의 변화, 사실 저희들이 짐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 선생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십니까? 글쎄 무엇이 변했는지 무엇이 그대로인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도 없었고요. 단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그런 역할들 그런 노릇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언제쯤이나 돼야 제가 다시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고 남편 노릇을 할 수 있고 아들 노릇을 할 수 있고 그런 노릇을 할 수가 있을지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와 지난 4월 2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생방송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떠들던 정부의 구조 작업이 전혀 실체가 없는 쇼나 다름없다는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기억하시는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유 선생님 인터뷰 증언 그때... 내용을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다음 날 우리 예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절하게 말한 보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은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친구들보다 좀 빨리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지금은 돌아보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유 선생님 인터뷰 4월 22일 인터뷰 내용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잠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팽목항을 다시 왔고요. 이곳에 와서 학부모들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예. 밤중에 나갔는데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병력들은 있는데
그 병력들이 하는 일이 구조 작업은 아니었죠. 다 수색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속 단정을 타고서 수면을 계속 살피는 정도의 일들만 하고 있었고, 실제로 선체에 진입하려는 시도나 또는 선체에 진입하려는 어떤 뭐 준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뭐 다음 날 같은 경우에도 그 선체에 진입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 이름만 떠올려도 좀 눈물이 울컥울컥 나오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도 해야, 좀 다른 쪽으로 뭐라도 해야 우리 아이를 좀 잠시라도 잊고 내가 좀 견딜 수 있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죠. 네. 자, 특별법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여야가 약속한 시한은 한참이 지났죠. 문제는 앞이 잘 안 보인다는 사실인데요. 유가족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예, 벌써 두 번째 저희가 국회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머물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단식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로 이곳에서 너무나 큰 실망을 넘어선 너무나 큰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바꿔놓겠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요. 특별법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절박한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네. 자, 오늘 관련해서 그 여당 중역이지요.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들을 배제하고 진상규명의 의미는 없는 약속을 저버리는 대통령을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진실을 알려드리는 일이 없다는데 저는 그렇게 되물었거든요. 네, 교통사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날 일을 왜 참사로 만드셨습니까? 그 참사로 만든 건 누굽니까? 350만이 그 참사로 만든 그 주범을 잡고 진상을 규명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그렇게 되는 거고 특별법도 그렇게 논의가 되는 거 아닌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특별법이 관철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동안 설득하려고도 해봤고 이야기를 해보려고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정말 모두가 다 약속한 이 일을 꼭 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실망을 했고 좌절했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또 함께 응원을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답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 나와 보니 해답이 보입니다. 이 수많은 국민들께서 바로 해답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함께 외쳐주시면 반드시 특별법 통과되고 진상규명되고 안전한 나라 건설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간 우리 304명의 희생자들, 우리 아이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그나마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법이 관철이 된다면 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될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사고 당일에 4월 16일이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가 있었는지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대통령의 4월 16일 7시간 동안의 행적,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유병헌 전 회장 사망 의혹, 이런 부분도 진상규명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강화문 광장과 국회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결심을 성역 없는 조사, 철저한 진상 규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수사할지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책임을 물을 땐 묻고 또 대책을 세울 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길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대로